와이어트 어프, 서부시대 전설적 보안관이 남긴 여러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린다. 툼스톤, 와이어트 어프, OK 목장의 결투 등은 서부 영화에서 단골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여기에 백인들에게 끝까지 대항한 최후의 인디언 추장인 제로니모, 서부 개척을 위해 인디언들과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다가 목숨을 잃은 제7 기병대의 카스터 장군과 데이비드 크로켓, 짐 보위, 버팔로 빌 데니얼 분 등 서부시대 서민들의 영웅들,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묘사됐던 부채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 전설적인 무법자 빌리 더 키드를 추적해 사살했다는 보안관, 팻게럿, 열차 강도의 첫 주자인 제시 제임스 등도 웨스턴 영화를 언급할 때면 반드시 거론되는 명단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 용어나 등장인물들이 탄생시킨 사연을 미리 파악해둔다면 좀 더 색다른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와이어트 어프는 미국 서부 역사에서 실존했던 전설적인 보안관의 이름. 닥 할리데이는 어프의 절친한 친구이자 도박사로 유명세를 얻었던 인물. 그이들이 서부시대 서민들의 보물과도 같았던 소를 전문적으로 훔쳐냈던 소도둑 클랜튼. 일당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 OK 목장의 결투 1957 내용이다. 이 영화는 지금도 서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실화 사건을 극화한 활극으로 기억되고 있다. 와이어트 어프는 서부 역사상 가장 걸출한 업적을 남긴 영웅의 대명사이다. 그는 무법 천지였던 마을인 도지시티 보안관으로 부임한다. 기존의 이권을 차지하고 있던 악의 무리들을 차례로 제거하고 추방시켜 악명 높았던 도지시티를 서부시대 가장 깨끗하고 안정적인 마을의 대명사로 탈바꿈시키는 업적을 남겼다. 다음 부임지였던 툼스톤에서도 악당들의 우두머리 클랜튼 일가와 혈혈단신 대결을 펼쳐 이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는 등 많은 활약을 펼친 뒤 1922년 81세로 타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어프가 보안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맹활약했던 사연들은 앞서 언급했던 OK 목장의 결투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소재를 다뤄 가장 대중적인 호감을 받아냈던 존 스터지스 감독은 1957년 와이어트 어프 역의 버트 랭카스터, 닥 할리데이 역에는 커크 더글라스 등 50대층 배우들을 기용했다. 반면 툼스톤 1993에서는 청년층들에게 높은 호감을 받고 있는 커트 러셀이 와이어트 역으로, 닥 할리데이 역에는 발 킬머가 각각 캐스팅됐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결투가 벌어졌던 1881년 당시 어프의 나이가 32세이고 닥 할리데이가 29세인 점을 떠올린다면 툼스톤의 연기자, 캐스팅이 실존 인물들의 활약상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용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와이어트를 비롯해 결투에 참가했던 그의 형 버질샘 엘리오트이나 동생 모건빌 팩스턴도 모두 기혼자였는데 이전 작인 OK 목장의 결투에서는 이들의 결혼 행적에 대한 언급이 누락됐다. 할리데이의 연인으로 알려진 여인 케이트 조안나 파큘라가 헝가리 태생이라는 것을 비롯해 와이어트가 여배우인 조시 다나 딜레이니와 가깝게 지낸 사실 등 실제 있었던 그대로 툼스톤에서는 묘사되는 등 어프 가문의 형제들과 그들의 부인들도 모두 등장하고 있어 사실에 충실하려는 의도가 돋보였다는 칭송도 받아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결투의 원인에 대해서는 발표되는 영화마다 각각의 해석을 제시해 관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즉, 이전 영화에서는 어프 일행과 클랜튼 일가 사이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실제로는 일단의 카우보이들과의 충돌로 인해 우발적으로 사건이 확대된 것이 결투의 원인이었다고 툼스톤에서 제시됐다. 1996년에 출간된 어프의 전기에 의하면 와이어트는 도지시티에서 보안관직을 그만둔 후에는 실직 상태에 있다가 은광이 발견되어 각광을 받고 있었던 툼스톤으로 부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프는 총솜씨 못지않게 뛰어난 도박 솜씨도 가지고 있어서 할리데이와 팀워크를 이뤄 상당량의 돈도 땄다고 하며 닥 할리데이는 역마차 강도를 한 적이 있다는 추문도 제기됐다. 이런 감추어진 행적 때문에 영화 속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이들이 철저하게 정의의 사나이였다는 데는 일말의 의혹이 있다는 따가운 지적도 제기됐다. 툼스톤에서는 와이어트가 술집에서 주인에게 이익의 25%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설정이 바로 어프를 둘러싸고 제시된 일그러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지적됐다.
존 포드 감독이 공개했던 황야의 결투 1946는 스튜어트 레이크가 발표한 전기를 원작으로, 이 영화에서 헨리 폰다가 와이어트 역을, 빅터 마추어가 할리데이 역을 맡고 있다. 전기 작가로 명성을 얻었던 스튜어트 레이크에 의하면 와이어트와 할리데이는 포트 그리핀의 술집 주인이었던 존 산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이때 와이어트는 소떼 강도를 체포하기 위해 도지시티를 방문했었는데 산세가 그 범인의 행적을 알만한 정보원으로 할리데이를 추천하면서 돈독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다고 한다. 와이어트 어프의 인생 행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프 선조들은 1640년 북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족의 후손으로 알려졌다. 메이플라워호보다 20년 뒤에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이들은 개척지에서는 엘리트 그룹에 속할 정도로 대접을 받았다고. 어프는 1848년 3월 19일 일리노이주 몬마우스에서 10형제의 사남으로 출생한다. OK 목장의 결투에 참가해 소위 파이팅 어프의 일원이 된 형 버질은 5년 연상의 3남이며 동생 모건은 3세 연하로 출생 순으로 보면 5번째 형제.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어프 일가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다. 1868년 어프는 버질과 함께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는 유니온 퍼시픽에 입사, 토지 정리 개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때 도박에 처음 입문했다고 한다. 다음에 미주리주 라마에서 결혼을 한 뒤 시 보안관에 선출됐지만 아내가 그만 장티푸스로 사망하자 이후 방랑의 길로 나섰다. 이때가 1871년 그의 나이 23세 때였다. 1874년에 위치타의 시 보안관 조수로 채용돼 50여 명의 무법자들을 퇴치하면서 일약 명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인생 여정이 자크 터너 감독, 조엘 맥크리 주연의 위치타 1955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1876년 도지시티의 시 보안관 조수로 이적한 어프는 조장으로 승진하고 실리아 앤 플레이록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 인생 최절정기의 행복과 업적을 남긴다. OK 목장의 결투에서 도지시티의 와이어트가 소도둑 아이크 클랜튼을 쫓아 그리핀으로 갔다가 주민들에게 린치를 당할 뻔한 것을 할리데이가 구출해주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흥미를 위해 가공의 사실을 삽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OK 목장의 결투에서 어프 측 상대로 카우보이 그룹을 내세운 것은 툼스톤에서 처음 묘사된 설정이다. 이 영화에서 어프와 결투를 벌이는 카일리 힐파워스 부스과 자니 링고 마이클 빈는 1967년 작속 OK 목장의 결투에서 등장한 바 있다. 이 영화에서 와이어트 역은 제임스 가너, 할리데이는 제이슨 로바즈가 기용됐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1879년 12월 와이어트는 은광채굴 열기가 몰아닥친 툼스톤으로 오게 된다. 그의 추천으로 형 버질이 연방 보안관 조수로 채용됐고 와이어트는 클랜튼과 도박장에서부터 이미 사이가 좋지 못해 견원지간이 되었던 때문에 결투로까지 발전이 된 데에는 법. 집행이라는 정의의 차원보다는 그의 자존심이 상해 클랜튼을 응징하겠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1881년 10월 25일 아이크 클랜튼은 술집에서 할리데이와 싸움을 벌였고 이를 저지하는 와이어트에게 클랜튼은 내일 결투로 결판을 내자는 제의를 한다. 다음 날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툼스톤에서 프리몬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OK 목장에서 결투가 벌어졌다. 클랜튼 측은 5명 아이크 클랜튼과 그의 아들 빌리 클랜튼, 빌리 클레이본, 프랭크 맥크로리와 탐 맥크로리 형제, 어프 측에서는 4명 와이어트, 버질, 모건, 할리데이에 나서 서부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게 되는 OK 목장의 결투가 벌어지게 된다. 당시 OK 목장은 가축 목장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폭이 6m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다. 따라서 이런 좁은 곳에서 여러 사람의 동시 총격이 진행되는 경우의 결투, 소요 시간은 2분 이상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투에서는 전부 30발의 총알이 발사돼 빌리 클랜튼과 맥크로리 형제가 죽는다. 어프 측에서는 와이어트를 제외한 3사람이 부상을 입은 정도의 피해만 있어 어프 측의 일방적인 승리가 된다. 아이크 클랜튼과 빌리 클레이본은 살아서 달아났다. 어프 측은 결투 후에 살인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와이어트는 정치에도 능란한 솜씨를 발휘해서 무죄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대해 카우보이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 이들의 공격을 받고
버질이 중상을 당하는 보복을 입는다. 와이어트는 형의 뒤를 이어 보안관 조장이 되어 추적대를 편성해 카우보이들의 소탕에 나섰으나 오히려 모건이 그들에게 살해되고 양측의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같은 OK 목장 결투 이후의 이야기는 속 OK 목장의 결투에 잘 묘사되어 있다. 할리데이의 본명은 존 헨리 할리데이. 1851년 조지아 주 그리핀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육군 소령 출신의 강직한 직업 군인이었으며 모친은 음악교사였다고 한다. 할리데이는 애초 치과대학을 졸업한 뒤 개업하려고 했지만 결핵에 감염돼 요양을 위해 텍사스주로 이주했고 이때부터 그의 이름 앞에 의사를 뜻하는 닥다크를 붙였다고 한다. 그의 병세는 결국 지병이 될 정도로 악화돼 결투가 벌어진 6년 뒤 콜로라도의 한적한 요양소에서 타계한다. 이 때문에 황야의 결투에서 할리데이가 결투를 벌이는 와중에 죽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극중 흥미를 위해 삽입시킨 것이라고 한다. 할리데이는 어프 외에는 별다른 친구가 없었다고 한다. 친형제 이상의 우정을 나누었던 두 사람의 행적은 여러 영화에서 소재로 차용된다. 웨스턴 스타일의 심리 스릴러로 평판을 받았던 와로크 1959에서 보안관 헨리 폰다가 도박산 소니 퀸와의 우정은 바로 할리데이와 와이어트 어프와의 관계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툼스톤에 등장하는 악당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아이크 클랜튼 목장 주 올드맨. 클랜튼의 차남이다. 결투를 자극시킨 장본인이었지만 처음에는 싸움을 회피하는 등 우유부단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 후 그는 버질에게 부상을 입히고 모건과 맥메스터를 죽이는 등 무용담을 과시했지만 1887년 가축 도둑의 혐의를 받고 보안관들에게 쫓기다가 사살된다. 빌리 클랜튼. OK 목장 결투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인물로 클랜튼 일가의 셋째 아들이다. 그와 함께 죽은 맥크로리 형제는 1877년 텍사스에서 애리조나로 와서 카우보이 그룹에 합류했다. 이들도 목장을 갖고 있었지만 모두 훔친 소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컬리 빌 브로시우스. 카우보이 집단의 우두머리. 본명은 윌리엄 브로시어스. 영 건즈 1988에서 묘사된 링컨 카운티 전쟁 마이너스 농민과 목장주들 사이의 토지를 둘러싼 싸움 마이너스에도 참가했다가 애리조나로 흘러들어와 툼스톤의 화이트 보안관을 살해함으로써 일약 악명을 떨치게 된다. 1882년 3월 20일에 와이어트에게 사살된다. 차니 링고. 카우보이 집단의 참모. 본명은 존 피터스 링고. 1850년에 출생. 그는 여타 악당들과는 달리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지만 그만 무법자 생활을 했다. 툼스톤에서는 할리데이를 싫어해서 클랜튼 측에 가담했다고 한다. 1882년 7월에 자살로 추정되는 시체로 발견된다. 툼스톤에서는 할리데이에게 피살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픽션.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의 죽음 뒤에는 와이어트에 의한 청부 살해 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OK 목장의 결투, 툼스톤의 이해를 위한 미국의 보안관 제도. 19세기 초반 미국 법질서 구축 최전방에 섰던 보안관들은 연방 보안관, 군 보안관, 시 보안관 등 세 가지 부류로 분류됐다. 연방 보안관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범죄인들의 체포를 주로 담당했고 재판의 진행과 사무 처리도 일괄 처리했다. 한 개 주에 한 명씩만 있는 고위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조장 한 명과 여러 명의 조수를 거느렸다. 조수에는 사무조수와 현장 조수 2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연방 보안관으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았다. 와이어트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것이 연방 보안관의 조수였다. 군 보안관은 국민들의 선거로 선발되며 군내의 경찰 활동, 재판소의 집행관과 세무 등을 담당했고 보조 요원인 조장과 조수들을 임명할 수가 있다. 툼스톤에서 비언존 테니이 군 보안관 역을 맡고 있다. 이어 시 보안관은 시의회가 우선 복수의 인원을 지명한 뒤 이들 후보자들 중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최종 선발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임명된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 미국의 경찰서장을 뽑는 것과 흡사했다. 주 임무는 군 보안관과 거의 같지만 여기에 세무 업무까지 겸임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다. 조장과 조수를 휘하 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툼스톤의 화이트 보안관이 시 보안관 역이며 조수로는 빌리 제이슨 프리스틀리가 등장하고 있다. 람보나 다수의 경찰 영화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주경계로 도망가는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장면이 다수 보여진다. 이러한 규정은 시 보안관은 주 경계선을 넘어가는 범인을 추적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3종류의 보안관은 각기 부여된 업무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와이어트 어프 소재 영화 베스트. OK 목장의 결투 1957. 시종 박력 있는 액션 장면과 선악의 개념을 뚜렷하게 한 뒤 사필 규정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등 박력 있는 남성다운 채취를 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국내 관객들에게도 프랭키 레인의 주제가와 디미트리 티움킨 작곡의 테마 선율이 서부 시대에 펼쳐준 사나이들의 우정과 투쟁사를 회고하게 만들어주었다. 전체적으로 할리우드 오락 서부극의 전형을 따르고 있지만 작품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 하지만 극중 지나치게 원작에 없는 픽션을 다수 삽입시켜 이러한 묘사법이 결정적인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본가로 참여한 레온 유리스는 엑소더스, 토파즈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었던 그의 제주꾼이다. 감독 존 스터지스, 주연 버트 랭카스터, 커크, 더글라스 론다 플레밍, 조반 플리트, 프랭크 페일런, 케네스 토비, 디포레스트 켈리, 얼홀리먼. 황야의 결투 1946. 서부 영화사를 거론할 때면 반드시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 존 포드 감독의 역마차 1939, 수색자 1956과 함께 3대 걸작 서부극으로 추천되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서부 초원을 배경으로 호쾌한 화면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다. 서부 미녀 클레멘타인을 주제곡으로 삽입시켜 와이어트가 클레멘타인이라는 여인에게 연정을 느꼈다는 픽션을 가미해 로맨스 극다운 정감도 추가시켰다. 닥 할리데이가 OK 목장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원작에 없는 전혀 근거 없는 설정이었다. 감독 존 포드, 주연 헨리 폰다, 빅터 마추 어린다, 다넬 월터 브레넌, 캐시 다운스, 워드 본드, 팀 홀트. 법과 질서 1932. 와이어트를 소재로 한 첫 번째 작품. 할리우드 역사를 되돌아보면 와이어트 어프를 소재로 한 작품은 지난 1932년 에드워드 L. 칸 감독, 월터 휴스턴 주연의 법과 질서가 효시작이다. 1993년 조지 P. 코스마토스 감독, 커트 러셀 주연의 툼스톤과 1994년 로렌스 캐스단 감독,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와이어트 어프까지 총 22편이 공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와이어트 역을 맡은 배우는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는 행운을 얻었다. TV 시리즈 와이어트 어프의 히어로였던 휴 오브라이언을 비롯해 매트 크로울리, 브루스 복스라이트너 등 25명의 스타 연기자를 배출했다. 최고 스타 중의 스타로 기억되고 있는 배우는 황야의 결투의 헨리 폰다를 추천하고 있다. 제작 에피소드로 살펴보면 황야의 결투는 조지 오브라이언 주연의 라이프인 더 로 1934와 랜돌프 스코트 주연의 프론티어 마샬에 이어 3번째로 스튜어트 레이크 원작을 토대로 한 영화이다. 이들 영화에서 클레멘타인이 연인으로 등장하거나 모건의 죽음으로 인해 OK 목장의 결투가 벌어지게 됐다는 등의 설정은 원작 소설에는 없는 픽션으로 알려졌다. 역대 영화 중 존 포드 감독의 샤이언의 가을 1964에서는 당시 명배우였던 제임스 스튜어트가 와이어트 역을 맡아 다소 희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이 메디슨 주연의 리오 그란데의 총잡이 1965는 마카로니 웨스턴 스타일로 제작된 작품이다. 영화 통계 전문 주간지 버라이어티 집계에 따르면 서부 역사에서 실존한 인물을 영화한 것으로는 빌리 더 키드가 49편으로 1위. 와이어트 어프는 제작 편수로 보면 6번째. 1971년도 스테이스 키치가 닥 할리데이 역을 맡았던 닥등닥 할리데이를 주역으로 내세운 작품은 14편으로 역대 9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